방금 끝난 9월 24일 금요일 미국 주식시장 분석 1교시입니다. 미국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가 보합권에서 혼조세로 한 주 거래를 마친 날이었습니다. 다우는 플러스 0.10, 나스닥은 마이너스 0.03, S&P 500은 플러스 0.15입니다. 주간 기준으로는 S&P 500 지수는 0.5%, 다우 지수는 0.6% 상승했고 나스닥은 0.02%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주간 기준으로 본다면 이번 한 주는 또이또이입니다. 또이또이. 하지만 오늘 장만 놓고 본다면 정말 치열한 전쟁터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치열했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치열할 수가. 왜 이렇게 치열할까요? 왜 이렇게 치열했을까요? 이날 뉴욕 증시에서는 국채 급등 속에서 기술주가 상당한 압박을 받았습니다. 금리가 이제 올라가니까 이 기술주들이 압박을 받거든요. 금리 수익률 상승은 주식 밸류에이션 책정에 활용되는 할인율을 압박하는 요인이죠. 근데 이 부분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다시 예전 모습을 좀 찾은 것 같죠. 금리가 올라가면 기술주가 내려가고 금리가 내려가면 기술주가 올라가고. 하지만 불과 몇 개월 전만 하더라도 금리가 너무 내려갔기 때문에 기술주가 내려갔고 기술주 주식이 금리를 이렇게 이끄는 장이 또 몇 달 동안 계속됐지 않습니까? 다만 이제 주가가 내리면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자 유동성, 대형 기술주는 장중의 낙폭을 상당 부분 만회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했다는 것이 그나마 고무적인 일이죠. 국채 금리는 전날부터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급등하는 모습 기억하시죠? 지난 22일 FOMC 정례 회의에서 연준이 예상보다 빠른 정책 정상화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되고요.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장중에 1.45%를 뚫고 올라섰습니다. 연준의 위원들은 공개 발언에 나서 11월 테이퍼링 가능성에 힘을 실었고요. 우리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있습니다.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이분이 11월 테이퍼링을 적극 지지하고 나서면서 내년 6월 정도에 마무리 짓기를 원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에스더 조지 캔사스시티 연은 총재 역시 테이퍼링을 위한 조건이 충족됐다고 판단을 했고요. 주식시장은 황소와 곰의 줄다리기를 계속 반영 중이며 시장은 혼재로 된 한 주를 향하고 있다. 이게 지금 월가에서 이번 시장을 바라보는 견해거든요. 중국의 비트코인 규제 소식으로 관련 주식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코인베이스 마이너스 2.39, 로빈훗 마이너스 2.24. 왜 로빈훗이 갑자기 코인과 연결이 됐냐고요? 로빈훗이 가상화폐에 대한 거 한다고 얘기를 하는 바람에 이렇게 우물을 파는 거죠.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에서 나오는 소식은 시장 분위기를 흔들 수 있어서 당연히 시장에 영향을 주지만 중국의 또 다른 규제는 현 시점에서 기조적인 시장 구조에 실질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나이키가 굉장히 이번 실적 발표 후에 어제 장 끝나고 발표했잖아요. 코스코와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죠? 지난번에는 실적 발표 후에 급등했는데 이번에는 실적 발표 후에 6.33% 급락을 했습니다. 연말 쇼핑 시즌의 공급망 타격으로 제품의 입고가 지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경고가 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그에 반해서 유통회사 코스코는요, 처음으로 분기 매출이 600억 달러를 돌파했다는 발표로 3.31%가 급등했습니다. 월가의 공포지수를 불리우는 시카고 옵션 거래소 빅스는 4.03% 내린 17.88을 기록하며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잠시 전할 말씀 듣고 들어와서 오늘도 변함없는 원포인트 레슨 짚어드립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지금도 계속해서 미주놀 멤버십 영상에 가입하신 분들의 명단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미주놀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누리십니다. 첫째, 미국 현지 전문가들로 구성된 미주놀 스태프들이 매일매일 시장을 정밀하게 분석해드리면서 안개 속 같은 시장에서도 투자의 길을 잃지 않도록 방향을 잡아드립니다. 둘째, 100%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미주놀의 추천 종목이 계속 이어집니다. 셋째, 절대 지지 않는 미주놀만의 필살기법 영상이 시리즈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늘 뻔한 이야기가 아니라 실전에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실전 투자법입니다. 넷째, 심폐소생 영상 및
미즈노래 라방에 우선 초대받으십니다. 10월 라사모방에 우선 초대되는 기회를 부여받으시고 단톡방으로 초대받으셔서 매일매일 여러분의 멘탈 관리와 주식 관련 자료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오픈 영상에서는 미처 다루지 못한 고퀄리티의 영상으로 많은 분들이 만족하고 계십니다. 미즈노 가족들의 선택에 후회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눔 있는 선한 부자로 미국 주식시장에서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미즈노래 멤버십에 당신이 가입하셔야 되는 이유입니다. 고맙습니다. 자, 원포인트 레슨입니다. 오늘 주식시장의 발목을 잡은 것은 또다시 헝다입니다. 중국의 헝다. 뭐 디폴트 안 되고 잘 해결될 것 같다 그러더니 오늘 장시작하기 전 어제 선물시장부터 폭락했거든요. 그 이유가 디폴트 될 것 같다. 아마도 시진핑이 국유화 시킬 것 같다. 그러면서 굉장히 근거 있는 뉴스들이 흘러나왔습니다. 이 지급해야 되는, 그러니까는 페이해야 되는 이자 그 페이가 이미 밀려버렸다는 소식들이 터지면서 헝다 사건으로 인해서 선물시장이 폭락을 했고요. 폭락한 가운데 주식시장이 오늘 시작이 됐거든요. 근데 용도 3위로 끝나는 시장보다는 오늘 시장이 차라리 낫거든요. 근데 오늘 여러분 3대 지수를 보시게 되면 결코 쉬운 시장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돼요. 그쵸? 오늘도 3일째 연속 마지막 끝날 때쯤 확 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게 왜 빠지는 건지 아시죠? 그죠? 내일에 대한 불안함으로 주식을 사야 되는 기관들이 마지막에 던지는 거예요. 지금 주말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일단 헝다가 또 어떤 사건을 칠지부터 시작해서 여전히 여러분 미국 주식시장에 남아있는 악재들은 하나도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인플레이션이라든지 뭐 정가 미국 저 공화당과 저기 민주당의 싸움이라든지 그 다음에 델타 변이라든지 악재들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 매수세들이 쉽게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자, 오늘 원포인트 레슨은 나이키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난 분기 실적 발표가 워낙 나이키가 좋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당연히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갔다가 이번에 굉장히 큰 손해를 보신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통키뉴스만 제대로 들으셨어도 참 좋은데 무슨 말이냐면 사실 실적 발표 전까지는 이 나이키 주식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 정보가 유출되는 것도 아니고. 근데 가만히 유추해 보면 지금 계속해서 이거는 저희가 멤버십 영상에서 다루었거든요. 미국 주식시장, 미국 기업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공급망의 문제라 그랬잖아요. 공급망. 제대로 공급이 되지 않은 공급망의 문제로 지금 모든 기업들이 어려움을 처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나이키 옷을 어디서 만들죠? 베트남, 말레이시아 이쪽에 공장이 많거든요. 그쪽이 지금 어떤 곳이죠? 네, 맞습니다. 백신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서 델타가 만연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공장을 돌릴 수가 없고 안 그래도 운송비미, 유료비미, 뭐 가스비미, 오일 비용이미 이것 때문에 단가들이 높아가는 것 때문에 힘들었는데 정작 만들어야 되는 공장이 있는 동남아 쪽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제대로 생산이 안 되니 그렇다고 나이키가 똑같은 모델의 뭐 운동화나 옷을 100불, 50불에 팔던 거를 갑자기 150불, 200불로 올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올릴 수는 없거든요. 실적이 나빴던 게 아니에요. 나이키는 작년 대비 그래도 많이 올랐고 하지만 항상 그렇죠. 실적이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저께 블랙베리가 급등했잖아요. 실적 발표 이후에 10몇 프로가. 이유가 뭔지 아시죠? 그렇죠. 적자 발표를 했는데 시장에서 예상하는 적자가 마이너스 한 10 정도로 예상했는데 마이너스 9가 나왔어요. 그래서 블랙베리가 급등했어요. 물론 이제 그것만의 급등 요인은 아니겠죠. 밈 주식의 특성이 있어서 하루 급등하고 또 오늘 내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이키 같은 경우는 이런 블랙베리와는 상관없이 시장에서 예상하는 기대치, 예상치가 있었는데 그 예상치 숫자보다 조금 안 좋게 나왔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죠? 그렇죠. 다음 분기 가이던스죠. 다음 분기. 이렇게 되면 연말 본격적인 쇼핑 시즌에 나이키 실적도 어려울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상황이며 이라고 하는 이 전망치에 대한 불안함이 작용하면서 오늘 거의 패닉셀 가까운 어제 애프터 장부터 시작해서 내려가더니 오늘 굉장히 안 좋게 끝났죠. 한번 볼까요? 얼마로 끝났나 먼저 봐드릴게요. 예, 마이너스 6.26%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개파락을 했거든요. 오늘 나이키가 거의 뭐, 근데 오늘 굉장히 많은 매수세가 들어왔어요. 나이키에. 지금도 AM장에서 지금 계속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전자산이죠. 나이키는 망하지가 않죠. 그렇죠? 그리고 차트를 딱 봤을 때는 거의 120일 이평선 걸쳤으니까 바닥같이 왔다라는 생각에 매수세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생각은 그거예요. 뭐 3개월, 길게는 뭐 6개월 정도만 버티다 보면 나이키는 다시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기업이다라는 생각 속에 좀 저가를 쓸어 담는 거죠. 저 갭을 보면서 얼마 전에 또 아마존이 우리에게 준 학습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도저히 메꿀 것 같지 않았던 아마존도 저 갭을 아직 완전히 메꾸지 못했지만 거진 다 메꾸는 모습을 보여준 것처럼 나이키도 이제 아마존의 학습 효과 때문에 굉장히 많은 매수세가 들어오는데, 나이키를 사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최소 내년까지 바라보고 사셔야 됩니다. 이제는 아셨죠? 저하고 A반은 나이키 샀다가 급락 나오기 전에 아무래도 느낌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저희는 분할 매도로 익절하고 두 번에 걸쳐서 매도를 했습니다. 굉장히 잘 빠져나왔죠. 그렇죠? 근데 지금 다시 들어가는 거는 좀 더 바닥으로 확인하고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뭐 장기적인 투자로 본다면 뭐 6개월, 1년 뒤 정도 본다면 지금도 나이키 투자는 나쁠 것 같진 않지만, 하지만 지금 미국의 소비 심리 연말 봤을 때는 조금 나이키가 던져주는 한 가지 시그널이 있거든요. 섣불리 사지 말라는 거죠. 그에 비해서 코스코 같은 경우는 사실 미국 현지에서의 코스코 매장 가면 물건이 그닥 많지는 않아요. 작년 이맘때에 비해서 물건이 더 없어요. 물건이 없다는 거는 코스코에 입점을 잘 안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도 뭐 연말에는 삼성과 LG의 큰 TV,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연말 시즌, 그 블랙 프라이데이 앞두고 들어오긴 할 텐데, 확실히 물건이 작년 이맘때, 벌써 지금쯤 되면 이제 할로윈, 뭐 땡스기빙 해가지고 막 쏟아져야 되는 물건들이 확실히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스코가 왜 잘 가는 줄 아시죠? 코스코의 가장 주된 수입원 중에 하나가 멤버십이거든요. 멤버십이라고 하는 건 정말 날로 다 먹는 거잖아요. 코스코가 유튜브처럼 돈 떼가는 것도 아니고. 그 멤버십을 한번 가입한 사람들의 재가입률이 95%가 넘는답니다. 대박이죠.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떤 물건을 만들거나 유통을 해서 파는 것이 주 수입원인 미국의 리테일 기업들은 이번 4, 4분기 때 상당히 고전할 위험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공장들이 다 동남아 쪽에 있고,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인플레이션과 운송비 모든 것들이 다 오른 관계로 쉽지가 않아요. 대신 날로 먹는다는 표현은 좀 그런데, 그래도 뭐 날로 먹으니까 날로 먹는 거죠. 멤버십이라든지 뭐 넷플릭스의 어떤 그 구독이라든지 이러한 그 인컴 소스가 있는 기업들은 굉장히 4, 4분기 때 저는 선방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의 투자의 관점에서 잘 체크하셔서 그 기업들의 주가의 움직임들을 분석을 하셔서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가 포함된 미국의 이 4, 4분기의 소비 시장은 작년과는 또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조심스러움이 지금 점쳐지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거는 서로 계속 또 이제 업데이트되는 뉴스나 소식들이 있으면 저희가 영상을 통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쉽지 않은 일주일 동안의 시장의 움직임 속에서 그래도 잘 견뎌주셨고요. 잘 버티셨고요. 여전히 리스크 관리는 필수고요. 많은 분들이 저희 지금 미즈노리 멤버십 영상에 가입하셔서 또 라사모 10월 채팅방에 많은 분들이 해서 지금 공부하시고 또 함께 이겨나가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많은 분들이 또 만족해 하시고 또 같이 공부해 주셔서 저희도 참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